여러분 경제학 얘기를 듣다 보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사상을 또는 그 철학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돼서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경제의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제일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믿고 있는 자유주의 경제의 뿌리인 오스트리아 학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요. 얼마나 다양한 경제 학파가 있는가. 이거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느냐 하는데 사실은 경제학은 하나의 학문이 아니고 어떤 학파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경제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이제 고전 학파 클래시컬 이코노믹스가 있고요. 또 신고전 네오 클래시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시스트 경제학자들이 있죠. 그다음에 개발 경제학자 디벨로프먼털 경제학이 있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오스트리안 경제학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창업가의 역할을 무척 강조하는 슌페터리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쪽이 믿고 특히 이제 좌파적인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게 케인지안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제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도 경제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노벨 경제학을 받았던 사람들의 행동 경제학, behavioral economist라고 하는 여기만 해도 한 9개 정도의 경제학적 세계관이 있죠. 이걸 뭐 일일이 설명드릴 건 아닌데 제가 요점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76년 스튜어트 밀이나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이런 사람들이 경제학의 창시자들인데 이게 보통 이제 고전 경제학자들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여기 보시면 신고전 학파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자유주의 쪽이고요. 주류 경제학이고요. 왼쪽에 보면 헤테로덕스 스쿨이라고 해서 이단적 경제학자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시즘이 대표적이고요. 여기 프렌치 레귤레이션 스쿨, 프랑스가 아주 규제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를 강조하는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으로 해서 포스트 케인지안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기 케인지안 이론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쪽이 대개는 이제 막시스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좌파 경제학이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헤테로덕스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하이에크나 미제스 같은 쪽이 오스트리안이죠. 오스트리안에서 시카고 학파 거기서부터 신고전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 오스트리안 학파 뭐 이런 쪽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인지안 중에 신세식 케인지안에서부터 뉴 케인지안, 그 다음에 뭐 윅 뉴 케인지안, 그래서 뉴 케인지안하고 포스트 케인지안이 같은 케인지안에 나왔으면서도 뉴 케인지안 쪽은 주류 경제학 쪽에 속하고 포스트 케인지안 쪽은 막시스트 쪽에 속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이 막 얘기했을 때 제가 유시민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시민은 포스트 케인지안하고 뉴 케인지안을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부를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쪽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포스트 케인지안적인 경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막시스트가 아니라면 포스트 케인지안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적 경제 학파에 속하는 거다. 주류 경제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게 이제 소주성이 대표적인 건데 소득주도 성장률, 웨이지 레드 그로스라고 하는 그게 포스트 케인지안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뉴 케인지안인 것처럼 주장했던 것들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케인지안 다 같은 거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기 뭐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인가를 보는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경제학의 창시자시다시피 했고 아까 고전 경제학자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케인즈가 이제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를 많이 강조하는 케인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대응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미제스, 프리드만, 미제스 이쪽이 오스트리안 학파하고 그래서 정부의 큰 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케인지안하고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오스트리안 학파, 미제스나 하이에크, 프리만 같은 쪽이 오스트리안 학파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좌파, 이단적 경제학자들의 이게 족보입니다. 이렇게 족보인데 그냥 참고로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러면 제가 이제 오스트리안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안 경제학의 창시자는 미제스가 아니라 바로 오스트리아의 칼 맹거가 1871년에 경제학 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라는 걸 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냐면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이 지금 사과를 너무 맛있어 높은 가치를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과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으면 가치는 다 다르다는가 하는 주관적 가치 이론. 그러니까 저 주관적 가치 이론은 바로 막시스트의 노동가치서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가치가 상품의 가치가 투입된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생산 원가의 가치 이론을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마지널 효용, 한계 효용에 따라 사람 선택을 한다. 지금 맥주를 첫 잔 마실 때 맛있는데 두 잔, 석 잔 가면 효용이 떨어지게 되니까 초과로 넘는 건 남한테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맥주가 없는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훨씬 가치 있으니까 살 거고 파는 사람은 나한테 가치가 없으니까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관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다 다른 가치의 각각의 한계 효용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바로 가치가 생산 원가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배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시장 가격이 생산 원가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스크가 300원 하던 건데 갑자기 마스크 대란이니까 2,000 몇 번을 받았다. 이게 폭리다. 이런 얘기들은 다 마스크의 가치가 주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지금 마스크가 옛날보다 훨씬 중요해졌으니까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믿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300원 받던 걸 2,000원에 파느냐 이런 것들은 생산 원가 가치 이론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오스트리안 경제학파라는 거가 왜 생긴 거냐면 이 독일어 하는 나라 중에 당시에 독일이 제일 큰 선진국이었는데 독일이 그 당시에는 주류 경제학을 부정하는 정치 경제학, 나치즘,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는 게 주류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저 오스트리아 시골에 있는 일부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 촌놈들이. 그래서 비하하는 의미로 그거 오스트리안 애들 얘기야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 지금 오스트리아 학파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과학이다. 경제는 뭐냐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거래를 함으로써 그것이 거시적인 경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개인 행동의 원리만 이해하면 경제 결과가 이해되기 때문에 이건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가치로부터 중립되고 과학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안 학파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리버테리언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리버테리언은 자유를 앞세워야 돼요. 자유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학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오스트리안 학파는 경제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의 거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자유로운 거래를 옹호해주면 된다. 이래서 가치 중립적인 과학이라고 해서 economic science, 이코노믹을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그 어떤 정책이나 정책학으로 치지 않고 사회 과학으로 만들어냈던 최초의 이제 학파가 오스트리안 학파다, 오스트리아 학파다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자유시장에 대한 견해는 정부 개입을 반대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시장에 근데 조정은 어떻게 일어나냐?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 정보 전달 수단이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이 제절로 만들어진 최적의 상태를 왜곡하게 된다. 그래서 가격에 정부가 통제를 하는 것은 문제를 되려 크게 만든다는 생각이 이제 오스트리안 학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스트리아 학파하고 아닌 학파들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가짜 상품이라는 겁니다. fictitious commodity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칼 폴리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건 막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공산품은 기업들이 막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공산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을 마치 공산품인처럼 자유롭게 거래하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게 공산품이 아닌 가짜 공산품이라고 해서 fictitious commodity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정부가 인위적인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보다는 이제 토지죠. 토지는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이 주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도 자유롭게 우리가 생산하지 않죠.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가격이 뭐냐면 돈은 이자죠. 이자는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유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칼 폴리아니의 주장입니다. 이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은 경제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읽는 책이고요. 메르켈 총리가 자기 생각을 바꾸는데 자기 엔지니어였는데 그 거시 경제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책으로 이 The Great Transformation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임대료나 주택 가격 같은 게 그 땅값에 따라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임금도 사람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가격이 임금이니까 이걸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시장 교환을 위해서 생산된 게 아닌데 자유로운 시장에서 교환이 되는 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던 게 칼 폴리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사상은 마르크스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건데 마르크스도 이거를 생산품이 아닌 거를 상품화한다 그래서 가짜로 만든 그리고 사람들이 마르크스는 이걸 더 확대해가지고 거래를 상품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화폐와 상품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지배받는다. 그래서 이걸 물신성배 또는 주물숭배, 물신성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템에다 가서 절하고 선왕당에 가서 절하는 것처럼 상품과 화폐에다가 인간이 종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칼 폴리아니는 나머지는 그 마르크스 말이 안 맞는데 요 세 가지는 마르크스 말이 맞다. 돈하고 땅하고 노동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좌파 특히 케인지안들 우리나라에서 케인지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지금 좌파거나 케인지안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의 이자를 막 늘리고 줄이는 거, 부동산에 대한 규제 다 찬성하고 있고 최저임금제 상승하고 있는 게 노동에 대한 임금에 대한 정부 규제를 옹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유시장 경제, 오스트리아 학파적인 생각이 상당히 낮은 사회고 미국은 이게 높은 사회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 중에 특히 이제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만들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돈의 이자를 막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미국의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기서 합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요. 이자율을 요새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이제 이자율을 확 낮추면 원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오고 좋은 집을 사느라고 주택 융자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자율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세금 감면하고 똑같은 거가 되고 이게 부의 이전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의 이전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반대하는 거는 그게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이자율이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낮추는 거죠. 그래 놓으면 당장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닷컴 버블이 되거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처럼 돼서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닷컴 버블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자를 계속 낮춰서 그린스팬이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이게 결국 나중에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이 됐고 모기지 버블이 지금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인 금리 조작의 결과다. 그래서 당장의 고통을 줄이지만 결국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들이 더 큰 고통을 뒤로 미루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린스팬이 막 얘기했는데 그린스팬이 닷컴 버블을 잘 하고 밀레니엄 버블을 막았다고 그래가지고 클린턴 때
핵에 장기 집권하고 그러면서 칭찬을 받았는데 결과는 뭐냐? 닷컴 버블로 꺼진 거를 이자율을 계속 낮추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주택 버블로 바꿔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한 게 아니라 다음에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지금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이 무제한 양적 완화는 결국은 일본이 했던 실수, 그린스팬이 했던 실수들을 잘못하게 돼서 너무 낮은 이자의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이자를 낮추니까 투자은행 같은 데서 자꾸 본드를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서 이것들이 결국 어떤 큰 버블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도 중앙은행 없는 사회 또는 누구도 부동산 규제가 없는 사회 누구도 임금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는 사회를 잘 상정하지 않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큰 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게 옆으로 넘어가서 그냥 뉴 케인지안이 아니라 신세틱 케인지안이나 뉴 케인지안이라 포스트 케인지안 좌파적인 이단적 케인지안까지 가서 모든 것들을 정부 주도로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당장 어렵더라도 결국 시장이 교정해서 복원을 한다. 그것이 시장 내의 부조리나 잘못된 비효율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 불경기는 우리 몸에 감기와 같다. 감기가 나한테 왔다는 얘기는 무리하지 말고 쉬라,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큰 병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경기 때 우리가 가계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면서 버블이 생겼던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우리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들이 일어났거든요.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평소보다 혁신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계속 수입하던 전기밥솥 안 수입하고 압력밥솥하고 전기교사를 결합했던 혁신도 그때 생겼고 자동차 에어컨 만드는 회사가 김치냉장고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도 그때 만들어졌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불경기 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결과로 그리고 빚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때 생산 비용이 원가가 낮아진 기업들이 그 후에 IMF를 겪고 난 기업들은 그 후에 많은 도약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의 불경기도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감기를 잘 앓고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스트리안 학파의 믿음입니다. 여기를 자꾸 그냥 진통제 주고 뭐 이렇게 근원 치료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게 큰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스트리안 학파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 과연 시장 우리가 일본이 했던 것처럼 온통 돈 뿌리고 좀비 경제 만들고 구조조정 안 하고 모면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불경기 때 해야 되는 구조조정을 안 하고 넘어가면 구조조정을 하는 외국 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케인지안의 생각을 믿느냐 또는 케인지안 이론을 믿느냐 아니면 오스트리안을 믿느냐는 것은 특히 불경기 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낸다. 그래서 오늘 오스트리안 학파의 경제 사상의 근본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